커피. 10센트.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어느 순간 30대 중반쯤 원인 모르게 갑자기 생긴 불안장애가 있는데요. 바로 고소공포증과 비행기 공포증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분명 비행기 타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반대로 익사이팅한 체험들을 좋아할 정도로 그런 공포증 따위는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나 부산 정도 짧은 거리라면 저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라도 어떻게든 참고 탑니다. 그런데 장시간이 걸리는 해외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해외를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막상 갈 이유와 마음이 생긴 후에는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결론적으로 39살 먹도록 저는 단 한 번도 해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 네 개인 사정을 역겹게 왜 고백을 하고 있냐. 제가 지금 유튜브 6년 차인데 한 3년 차인가부터 저는 꾸준히 해외여행 컨텐츠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음식 유튜버니까 아무래도 맛집이나 음식의 비율이 조금은 높은 식도락 여행 컨텐츠겠죠. 뭐 일본이나 그런 가까운 나라를 간다거나 배를 타고 간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었겠지만 막상 컨텐츠를 시작하면 뭐 앞으로 한두 번 가고 말 것도 아니고 이왕 극복을 하려면 처음부터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베트남 정도를 최소한 가고 싶었던 건데 병원까지 가면서 아무리 고치려 노력을 해봐도 아직은 도저히 그 정도 시간을 비행할 엄두는 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지금까지도 실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공포증을 극복할지 고민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행 컨텐츠 반드시 해외일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었습니다. 아니 국내 여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뭐 아무라니까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내수가 워낙 심하게 안 좋다 보니까 서민과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는 IMF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죠. 해외여행 저도 나중에 갈 거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야죠. 하지만 해외여행 2번 갈 거 1번만 가고 나머지 1번 정도는 국내 여행을 간다면 그게 바로 나라를 위한 일. 굳이 꼭 해외를 나가야만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교통 편하고 말 잘 통하고 음식 입에 잘 맞고 무엇보다도 돈 적게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같이 최악으로 힘든 시기에 한마음으로 여행을 가도 국내로 가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한다면 그 여행은 즐거움과 재미뿐만 아니라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비행기 무서워서 해외를 못 나가니 이런 식으로 역겨운 정신승리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튼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현재는 엄두도 안 나는 해외여행 콘텐츠는 잠시 뒤로 미루고 앞으로 국내 여행 콘텐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역 살리기라고 표현을 하면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지역에서 예산 받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쓰는 건데 지역 살리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뜻깊은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국내 여행 콘텐츠 그 첫 번째 도시로 도파민 폭발시티 전북 군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군산이냐?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과 지역들을 갈 계획이기 때문에 왜 군산인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랜덤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무슨 군산이 도파민 폭발 시티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은 인구 감소와 구도심 쇠퇴라는 문제에 도전을 안고 있는 상태로 꿀잼 도시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행을 진심으로 즐기기만 한다면 그 장소는 우리 집 앞에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여행을 진심으로 즐기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것이 최고의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어디가 됐든 도파민 폭발시키면서 무조건 재밌게만 놀면 되는 거죠 뭐. 에? 2박 3일의 군산 여행. 오늘은 특별히 음원 강자 마크투베 신곡과 함께 도파민 폭발시티 군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일차 점심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배고픈데 일부러 끼니 거르고 왔거든요. 소고기 묵국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군산 신창동 한일옥. 다른 메뉴들도 있지만 단연 소고기 묵국을 메인으로 가격 11,000원.
한일옥은 소고기 묵국을 택배 판매까지 할 정도의 맛집으로 우선 비주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냥 소고기 묵국 비주얼이죠. 맛 또한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소고기 묵국이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를 바 없다는 거지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고기 묵국 맛이 어떻죠? 맛있죠? 그냥 그 맛이라는 겁니다. 뭐 유독 더 진하다거나 한일옥만의 특별한 맛이 추가되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잘 끓인 소고기 묵국으로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옥에서 나오면 바로 앞 건너편 한석규 시문화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배경지인 초원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안 봤는데 여기는 제 계획이 없었는데 밥 먹고 나오니 앞에 있는데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실제 사진관 아닌 그냥 촬영 장소이자 영화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으로 솔직히 말씀드릴 할 거 없고요. 재미없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감명 깊게 본 영화 팬분들께만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군산에는 대전 성심당처럼 혹은 그 이상 전 국민적 명성이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전국 3대 빵집으로 불리며 성심당보다 10년 이상 빠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군산 이성당. 이성당의 대표 메뉴는 단팥빵과 야채빵으로 원래 이 두 개는 줄을 서야 구입할 수 있는데 저는 운 좋게 시간을 잘 맞춰서 바로 구입이 가능했고요. 가격은 단팥빵 2,000원, 야채빵 2,500원으로 밥도 먹었는데 깔끔하게 하나씩만 구입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 이거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먼저 단팥빵은 진짜 그냥 단팥빵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저번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지만 도대체 이걸 왜 줄까지 서서 사 먹는지 이해가 1도 안 되는 그냥 아무 제과점이나 들어가서 사 먹어도 똑같은 맛. 사실 재료가 뭐 빵의 단팥이네 더 뛰어나고 말고 차이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채빵. 이건 그래도 이성당만의 맛이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이성당만의 맛이 있긴 있다는 거지 엄청 맛있다는 건 아니고요. 거의 90% 정도의 속재료가 양배추로 대부분 오독오독 양배추 씹는 식감에 아주 살짝 싱겁게 느껴질까 말까 할 정도의 식감이나 재료만 다르지 고로케 같은 느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빵집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단팥빵보다는 그나마 야채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녁밥. 여행은 또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간장게장, 새우장, 연어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획기적으로 5가지 해물을 간장 모듬으로 판매를 하는 또 하나의 군산 대표 맛집 신창동 째보 식당. 대표 메뉴인 째보 간장 모듬의 가격은 35,000원, 밥 2개까지 세트로는 38,000원으로 저는 세트로 주문을 했고요. 째보 간장 모듬은 꽃게, 새우, 전복, 연어, 그리고 소라까지 5가지 재료로 구성된 메뉴로 먼저 게 등딱지가 알이나 내장도 알차고 노른자까지 올려져 있었는데 이게 뭐 맛이 없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밥도둑 그 자체죠. 다만 간장이 안 짜도 이렇게 안 잔가 싶을 정도로 짜지 않았고 그냥 달큰했는데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입맛으로 간장의 단맛은 살짝 낮추고 짠맛은 살짝 높인다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짜잘한 취향 문제는 그냥 다 차치하고 이 5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인데 35,000원이라는 가격에 5가지를 모듬으로 다 맛볼 수 있다는 점. 그 아이디어 딱 하나만으로도 군산 째보 식당은 아주 메리트 있는 식당이자 만족스러운 식사였으며 추천하기에 충분한 맛집이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식사는 충분히 했으니 군산 새만금 드라이브 코스로 드라이브 한번 땡겼는데요. 새만금 드라이브 코스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어지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운 좋게도 노을이 질 때쯤 시간 맞춰 올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MBTI 대문자 T로서 평소에는 저런 노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봤다고 해도 그냥 노을이고 하늘이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왔을 때는 다르죠.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본인이 여행을 진심으로 즐기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최고의 여행지다. 바로 F모드로 전원 때려야죠. 수평선 노을 사이로 배들도 보이고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한 게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비싼 돈 내고 해외를 갑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이렇게나 많은데. 응? 우린 다른 거야. 다르니까 함께하는 거야.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되고 싶어. 잠실의 도시에 어울리는 마켓볼이 되려면 불꽃이 뜨거운 그녀와 기대라. 되돌아 멈추고 싶어질 테니 언젠가 지금을 추억하면 끝이야. 죄송합니다. 네. 이제 군산의 밤을 즐겨봐야겠죠. 서치도 많이 해보고 택시기사님께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 군산에서 가장 핫한 번화가 군산 수송동입니다. 핫한 번화가인데 왜 사람이 안 보이냐? 이날이 화요일 평일이었거든요. 서울 번화가도 평일에는 사람 없잖아요. 뭐 사람이 많아야지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혼자 재밌게 놀면 되는 거죠 뭐. 먼저 안 늙은 척하면서 요즘 사람들 마냥 이런 거 한번 찍어줘야겠죠. 참고로 저 이거 제 돈 내고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왔으면 좀 평소랑 달라야죠. 술집들은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래도 군산에만 있는 곳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체인점이 아닌 곳들만 가봤는데요. 먼저 1차로 밖에서 보니까 분위기 괜찮길래 들어간 칵테일바 싱글앤싱글. 부스 마티니 2개로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날 민증을 안 챙겼는데 계속 민증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셔서 까딱하면 여기 못 먹을 뻔했거든요. 어쨌든 먹긴 먹었으면 그냥 리뷰나 하지 굳이 그런 시잘데기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요즘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동안이라는 역겨운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직원분들과 우리 촬영자의 추천으로 우선 마티니 2잔을 주문했는데 예전에도 먹어봤지만 그냥 추천하니까 재미로 주문해본 거지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요. 그런데 앞에 여성 직원 두 분께서 카메라 찍고 있는 게 신기하고 재밌으셨는지 처음 마티니 마실 때부터 계속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뭐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말 걸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분 다 그냥 알바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상냥하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원숭이 보듯 구경을 하시든 그냥 원숭이로 보시든 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간혹 술집들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다트게임. 참고로 저는 이것도 일평생 제 돈 내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평소랑 달라야죠. 여튼 그렇게 1차에서는 이렇게 2잔씩 마셨는데 계속 너무나도 친절히 응대해주신 우리 두 숙녀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안 늙은 척하면서 찍은 사진 이거. 네, 그걸 선물로 한 잔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앞에 두 숙녀분 중 한 분이 추천해주신 술집으로 갔는데 일찍 마감을 하셔서 다른 곳을 찾다가 그냥 프랜차이즈 아니고 시원하게 밖에서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근처 달빛주택이라는 술집에 갔는데요. 해물 순두부찌개 하나랑 새로 하나랑 그리고 여기 생맥도 있나요? 네. 생맥주. 생맥 하나. 이거 좀 볼게요. 좀 더.
달빛 주택의 순두부찌개. 우선 비주얼은 좋았는데 맛은, 여기 사장님께서 제 구독자님이시라고 제가 오니까 깜짝 놀라셨었는데, 참고로 사장님께서는 다른 메인 메뉴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순두부찌개로 주문한 거거든요. 밥집도 아니고 술집의 메인 메뉴 아닌 찌개 퀄리티가 뭐 얼마나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독자님이시라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군산의 밤, 이렇게 2차에서 끝낼 수는 없겠죠. 밖에서는 2차까지만 하고 마지막 숙소에서 3차로 촬영자와 끝까지 달리다 잤는데 10센트. 노래 제가 드릴게요. 안 나와가지고.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이 괴상한 영상은 저는 전혀 촬영을 한 기억이 없는 영상입니다. 저도 컵 편집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술 처먹고 필름 끊긴 블랙아웃 상태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카메라를 드는 건 유튜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튼 찍었으니까 영상에 넣었고요. 다음날 2일차, 아침은 자느라 걸러버리고 점심 해장. 이성당과 함께 군산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하나, 고추짜장으로 정평이 난 군산 지린성. 지린성은 중국집이지만 뭐 탕수육이나 그런 기타 중국 요리는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짜장 짬뽕만 판매를 하는 유명 맛집으로, 저는 지린성의 대표 메뉴 고추짜장과 고추짬뽕은 부를까봐 짬뽕밥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지린성 고추짜장의 맛은 우선 재료 튼실하고 퀄리티 높은 짜장면으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매워요. 맵찔인 제 기준에서는 엽기 떡볶이 가장 매운맛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런데 매워도 괜찮다고 느낀 부분은 그 매운맛이 캡사이신 같은 맛이 아닌 오로지 청양고추에서 나오는 맵기로 분명 맛은 있는데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짬뽕 역시나 짜장과 똑같이 매웠고 역시나 재료 튼실하고 퀄리티는 좋았지만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여튼 싱글동 매운 짬뽕처럼 재료도 별로고 맛도 없는데 오로지 매운맛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짬뽕이 아닌 훌륭하긴 한데 매운 짬뽕이어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고요. 그래도 어떻게 제대로 된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냥 짜장면을 주문해봤는데 그냥 짜장면의 맛, 이거 하나로 어느 중국집이건 평가는 뭐 끝나는 거잖아요. 지린성은 확실한 맛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린성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아이스크림집에서 손님들께 할인 쿠폰을 돌리시더라고요. 매운데 아이스크림으로 달래는 건 나쁘지 않겠죠. 지린성 바로 옆 달고나 아이스크림, 임실 치즈로 만들었다길래 저는 치즈 맛으로 주문을 했는데 맛은 그냥 아주 평범한 치즈 아이스크림 맛으로. 그런데 메뉴 중에 달고나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고나랑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달고나 아이스크림이지 여쭤보니까 직원분께서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밥도 먹었는데 2일차 여행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죠. 7, 80년대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군산 대표 여행지 중 하나, 경암동 철길 마을입니다. 경암동 철길 마을은 일제 말기 식민지 수탈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철로이자 당시 주변 노동자들의 판잣집으로 삶이 형성되었던 일제강점기 산업 기반의 흔적으로 2008년 폐쇄 이후 오늘날 이렇게 열린 관광지가 된 건데요. 철길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레트로 감성, 옛날 교복, 옛날 놀이나 옛날 장난감, 불량식품 등등. 이외에도 이거저거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교복부터 입어줘야겠죠. 저는 7, 80년대 교련복으로 선택을 했는데 저 땡땡이 스카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해주는 게 느낌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복 대여 금액은 시간 제한 없이 단돈 5,000원. 참고로 전주 한옥마을 한복 대여는 종일로 하면 5만원이거든요. 가격 10배 차이. 아주 혜자스럽죠. 다들 오징어 게임 2 보셨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 날마다 했던 걸 왜 못할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몇십 년 만에 해보니까 이거 졸라 어렵습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었으면 저도 뒤졌죠.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장난감들이 다들 익숙하시죠? 네, 늙었다는 겁니다. 00년생 이상 친구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요즘 같은 별천지 세상에 저런 장난감들은 오랜만에 재밌기도 했지만 뭔가 씁쓸하네요. 예. 원래 그것을 하는 거고. 어릴 때 문방구에서 이런 뽑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방금 아 그래 해봤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늙은 겁니다. 이걸 해봤다는 건 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이 받아들이시죠. 여튼 4개 뽑는데 3,000원. 저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5등 그리고 나머지 3개도 전부 다 5등. 네. 이것도 하세요 이거? 오, 입니까? 이거? 자, 4개 나오죠. 선물 나갑니다. 자, 5등, 5등 나가고요. 자, 5등. 자, 알죠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챙기세요. 5등. 자, 5등입니다. 물어보세요. 예, 그거. 자, 4개의 5등 상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까 그거 종이 장난감. 두 번째는 저걸 삑삑이라고 했던가요? 여튼 저거 제가 지금 39살인데 상품으로 저거. 세 번째 콩알탄. 야 이것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면 정말 슬퍼지는데 여튼 마지막 4번째는 이름은 모르겠고 그냥 저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구입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거의 다 본드를 불어봤거든요. 초딩이 본드를 분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으신 분들 늙은 겁니다. 새벽을 걷고 자란 꿈들이 하름 아픈 별을 지날 때 찰나 저겁니다. 본드. 본드 불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길래 라라라라라 소리 제빛선 눈을 푸르게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거 뭐 본드도 불고 도파민이 폭발하잖아요 막. 국내도 해외 부럽지가 않습니다. 에? 지금의 너를 사랑해줄게 너의 지금을 사랑해줄게 이 밤의 공기까지 아니 여기서는 여기 멈춰 다 둘을 새겨버리자 빛나는 순간이 반짝이고 있다면 그것이 맞을 거야 언젠가 지금을 추억하며 함께 웃자 어둠이 사랑을 가리지 못해 우리 자유롭게 해 걸어가버리는 것도 좋아 오늘라도 줄을 둘만의 숨소리로 가득 채우고 싶어질 테니 언젠가 네가 그리워 눈물 나겠지 그렇게 철길 마을에서 놀 만큼 놀고 이날 묵을 숙소에 미리 체크인을 하고 잠깐 쉬었는데 이날 숙소는 그래도 군산 여행을 왔는데 전날같이 일반 모텔에서만 묵는 건 아쉬워서 나름 군산이라는 도시의 스토리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숙소로 선택을 했는데요. 군산에는 현재도 100채가 넘는 일본 적산 가옥이 보존되어 있으며 앞에 철길 마을도 그렇지만 유독 일본의 흔적들이 아주 많은데요. 전북 군산은 1920년대 일본인 거주 비율이 30% 후반까지 치솟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 거점으로 계획된 항구 도시로 해방 후에도 적은 전쟁 피해와 더딘 도시 성장 속도로 아직까지 많은 식민지 시대 유산이 보존되어 남아있는 건데 오늘 제가 묵을 숙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거주용으로 지어진 적산가옥을 보존하여 지금의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시킨 군산 월명동 여미랑입니다. 가격은 방 크기마다 다른데 저희는 뭐 2명이니까 가장 작은 45,000원짜리 방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의미가 있으니까 컨텐츠상 와본 건데 직접 와서 보니까 오로지 숙소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완전 별로고 여러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 모텔 가세요. 우선 일본 다다미 방으로 침대가 없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방이 무슨 고시원 마냥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작아요. 물도 300ml짜리 2개밖에 안 주고 TV는 컴퓨터 모니터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였으며 그리고 방음, 옆방 투숙객들은 그냥 방을 같이 쓰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방음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 쓰다 보면 온수도 끊기는데 뭐 뷰라도 좋냐? 이렇습니다. 장점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앞에 보여드린 숙소 앞마당 예쁘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숙소라는 점과 이 예쁜 앞마당을 제외한다면 45,000원 내고 숙소를 여기로 잡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행을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녁밥.
군산에는 또 흔치 않게 보통 집에서나 직접 끓여 먹는 아욱국을 메인으로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그중 저는 군산 월명동 일신옥에 갔습니다. 가격은 한 그릇에 8,000원으로 저는 아욱국에 모주도 한 잔 주문했는데, 모주는 뭐 다들 아시죠? 막걸리에 한약재, 계피, 생강 등을 넣고 끓인 제 고향 전주에서 만들어진 해장술로 뭐 도수가 1도 정도 있다고는 하는데 정식적으로는 그냥 무알콜 음료고요. 만드는데 손도 많이 가고 맛있어서 장모님이 예뻐하는 사위한테만 끓여준다는 음식 아욱국.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주 끓여주셔서 자주 먹기도 했고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촬영자도 그렇고 아욱국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시래기 된장국인데 채소를 아욱으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아욱의 식감은 살살 녹는다고 느낄 정도로 부드러우며, 국물은 된장국인데 들깨가루가 들어가 들깨향이 고소했고, 보통 건새우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일신옥은 건새우도 육수로 쓰긴 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칵테일 새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익숙한 맛이었지만 역시 익숙한 맛이 최고다입니다. 아욱국 저도 만들어봤는데 아욱 손질하는데 진짜 손 많이 가거든요. 가격 8,000원이면 저는 이건 사먹는 게 이득이라 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을 오면 또 그 지역만의 전시나 체험 공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먼저 전시 체험은 여기 일신옥에서 걸어서 근처에 역시나 100년이 넘은 적산가옥을 항일운동 전시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군산 항쟁관이 있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 항일운동 실제 기록들부터 저항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으며, 리얼하게 구현한 고문기구들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에 저 1인 감옥 들어갈 때는 분명 체험인 걸 아는데도 뭔가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전시 체험이라고 리뷰하기에는 무게가 무거워서 그냥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산 항쟁관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으로 공연. 군산에는 매주 금토일 바로 코앞에서 초근접으로 마술쇼를 볼 수 있는 공연이 있는데요. 군산 신흥동에 위치한 1m 마술쇼.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티켓 가격은 25,000원으로 공연자 중 한 명인 마술사 문태현,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마술사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인정할 겁니다. 문태현 마술사는 현재는 이렇게 고향인 군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부터 저를 비롯한 수많은 마술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탑클래스 마술사로, 그러한 수준 높은 마술쇼를 군산에서는 매주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난한 거지 마술사 시절 이 형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저는 못 나가는 마술사였고 이 형은 잘 나가는 마술사였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형은 저한테 뭐 하나 얻을 것도 없었는데도 저를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특히나 어려울 때 대가 없이 베푼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다고 하잖아요. 우선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저 홍보 부탁조차 받은 적이 없고요. 돈 10원 한 푼 받지 않았으며, 그래도 무슨 이상한 오해들 하실까봐 이거 끝나고 밥하고 술도 제가 샀거든요. 완전 대놓고 지인 광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술을 혐오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TV나 유튜브 그런 영상으로 보는 마술과 실제 직관하는 마술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프로 마술사 중에서도 존경받는 탑티어 마술사의 초근접 마술쇼를 군산에서는 매주 보실 수 있습니다. 신흥동에 위치한 1m 마술쇼, 가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카드 하나가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깝쳐봤고요. 공연이 끝나고 형 오랜만에 봤는데 당연히 같이 한잔해야겠죠. 군산 현지인으로서 최고의 맛집 2개만 선정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먼저 1차로 군산을 넘어 전국 최고의 떡갈비 맛집이라는 영화동에 위치한 진갈비. 주작의 달인 아니 생활의 달인에 선정된 식당이고요.
진갈비의 떡갈비. 가격보다 먼저 맛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연탄불에 구워서 나오는 떡갈비인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흔한 떡갈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떡갈비는 함박 스테이크나 햄버거 패티처럼 잘게 다진 고기를 뭉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갈비는 마치 언양불고기 정도 사이즈의 소불고기들을 뭉쳐놓은 듯한 떡갈비로 역시 현지인 추천답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떡갈비들 중 유일무이한 스타일로 가장 퀄리티 높게 맛있었습니다. 싸네 버섯이 군부 타고 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화동 진갈비. 저는 가게 들어오자마자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리 한우라고 해도 떡갈비라 부위나 마블링이나 등급은 상관이 없을 텐데 가격이 200g의 1인분으로 28,000원. 저희는 인원수에 맞게 6인분을 주문했는데 떡갈비 가격만 17만원. 이날 술까지 해서 19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건 뭐 떡갈비가 아니라 이걸 먹으려면 가격은 그냥 투뿔 한우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약간 치사했던 게 떡갈비 사이에 큰 갈비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2개. 결론적으로 진갈비는 이 가격에 맛이 없으면 큰일 날 집, 그냥 비싼 만큼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역시나 현지인 추천, 형님의 최애 맛집이자 거의 항상 웨이팅이 있는 군산 1위 돼지곱창 맛집이라는 군산 신창동 순돌이 곱창. 곱창이랑 갈비 주세요. 갈비. 네네 일단 그렇게 두 개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곱창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돼지곱창은 냄새도 나고 그래서 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형이 계속 믿어보라면서 무조건 냄새 안 나고 맛있다고 해서 와본 건데 맛있지 내가 말했지. 우선 우려했던 특유의 돼지곱창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연탄의 불향만 가득했으며 양념이 적당히 매콤하면서 굉장히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당연히 MSG 역할이 크겠지만 그 라면 스프처럼 계속 먹고 싶은 맛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 평소 선호하지 않는 저도 그럭저럭 맛있게 먹을 정도였는데 그리고 김치찌개. 찌개라기보다 김치국 스타일로 끓이는 시골식 김치찌개로 특출난 점은 없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느낌의 김치찌개였습니다. 그리고 형하고는 이렇게 딱 2차까지만 하고 집에 가셨는데 그럼 뭐 너도 숙소에 들어갔냐? 아니죠. 알코올 중독자답게 혼자라도 3차 가야죠. 숙소 가는 길 우연히 봤는데 그냥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서 메카닉이라는 바에 갔습니다. 군산에 왔으니 군산에서 만든 술도 먹어봐야겠죠. 제보 선장 라거라는 맥주와 군산 올드포트라는 칵테일로 주문을 했고요. 째보가 뭔 말이에요? 혹시 여기 째보 식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군산 맥주인 건 맞아요? 이건 여기서만 생각해요? 네, 저도 모르겠고요. 먼저 군산이라는 도시 이름을 붙인 이 칵테일은 살짝 오이향 비슷한 게 났었는데 그 외에는 솔직히 자세히 기억도 안 나는 거 보면 뭐 그닥 추천드릴 만한 메리트는 없었으며 제보 선장 라거는 그냥 별다른 특이점 없는 클래식한 맥주였습니다. 땡이야? 그리고 데킬라를 3잔 마셨는데 데킬라는 보통 소금과 레몬을 안주로 먹죠. 데킬라를 만든 멕시코의 무더운 날씨에 빠진 염분과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더럽게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먹는 겁니다. 네, 그렇게 3차를 마무리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잤냐? 아니죠. 4차 가야죠. 앞에 리뷰해드렸지만 오늘 숙소 염이랑 유일한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 예쁜 마당이잖아요. 노상 까야죠. 전날에도 그렇게 퍼마시고 블랙아웃 돼서 기억도 없이 주접을 떨었는데 다음날 바로 또 4차 노상까지. 알코올 중독자 그 자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래 여행이라는 게 퍼마시면서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여행 끝나고 집에 가면 술 안 먹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여기서 이렇게 조명이 꺼지고 나서까지 얼큰하게 사찰을 즐겼는데 당연히 뒤처리 깔끔하게 했고요. 그럼 이제는 진짜 숙소 들어가서 잤냐? 아니죠. 바로 그 숙소가 마지막 5차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만든 또 다른 독특한 지경이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 숙소 문 열고 나오는데 역시 여미랑 마당만큼은 볼만했고요. 아침밥이자 해장, 주말을 제외하고는 특이하게도 오로지 오징어 묵국 단일 메뉴만을 판매하는 맛집 월명동 엄마밥상. 엄마 밥상의 오징어 묵국.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가서 먹었던 국이나 국밥 중에서는 저는 이날 엄마 밥상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맛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특이점은 없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오징어 묵국 맛이었는데 그 오징어의 감칠맛과 무의 시원함과 얼큰함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끓이셨더라고요. 저는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만큼 국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국을 직접 많이 끓여 먹고 이 오징어 묵국도 자주 끓여 먹는 메뉴인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렇게 완벽하게는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기본으로 계란말이도 나오는 게 집 앞에만 있다면 맨날 오고 싶은 훌륭한 식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창동 신민회라는 카페에 갔는데요. 카페 이름 신민회, 대한제국 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비밀 결사 조직 이름으로 역시나 일본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만든 카페인 거죠. 대표 메뉴인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그런데 저런 디저트는 제가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먹어본 거지 평소에는 아예 안 먹거든요. 아예 안 먹는 사람의 리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에 견과류와 과자가 들어있는 초콜릿이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점심, 군산 현지인 찐 맛집으로 유명한 만남스낵. 만남스낵이 맛집으로 불리는 이유는 메인 메뉴인 잡탕 때문인데 저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문한다는 18,000원짜리 순대볶음 잡탕 세트로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잡탕이 뭐냐? 뭐 재료가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서 잡탕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라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주문할 때 사장님께서 둘 다 많이 매울 수 있는데 맵기 조절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맵찔인 제가 먹기에도 둘 다 전혀 맵지 않았고 둘 다 가장 큰 특징은 단맛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라볶이 순대볶음보다 훨씬 더 달더라고요. 잡탕은 떡볶이떡, 가래떡, 어묵, 계란, 만두, 깻잎 그리고 라면에 당면까지 들어간 라볶이로 솔직히 저는 뭐가 어떻게 다르게 라볶이 같은 흔한 음식으로 맛집이라 불릴까 궁금해서 와본 거지 저 개인적으로 대중적이고 인기가 높은 음식들 중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거든요. 이 당면 순대볶음도 비슷한 느낌 이라 그냥 단맛을 핵심으로 뭔가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중독적인 맛은 있었지만 평소 선호하지 않는 저까지 맛있다고 느낄 만한 특별함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를 가던 중 간식 하나 먹어줬는데요. 부대찌개집인데 특이하게도 햄버거가 유명한 맛집 군산 나운동 비행장 정문 부대찌개. 오려면 만드시는 거예요.
간식인 만큼 저는 부대찌개가 아닌 딱 햄버거만 포장을 했는데 만들어 놓은 걸 주시는 게 아닌 주문 시 즉석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비행장 전문 부대찌개 햄버거의 재료는 양배추, 양파, 소고기 패티, 계란 후라이, 그리고 소스는 오로지 케찹으로 뭔가 안 먹어보셔도 맛이 예상되시죠? 추억의 햄버거 맛으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햄버거보다 이런 달라스 햄버거 같은 한국 토종 엄마표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데 솔직히 저 재료 그대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맛이지만 그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얼음 콜라에 감자튀김까지 주는 빅맥 세트가 현재 7,400원인데 여기는 햄버거에 캔콜라 하나가 8,000원이더라고요. 가격이 아주 살짝 높지 않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산 여행의 마지막까지 힐링해주고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플레이스인데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안쪽 구석까지 들어가면 코끼리 바위가 있는 몽돌 해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래가 아닌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으로 물이 정말 투명하니 맑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한적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장소인데 저는 이곳에서 군산의 마지막을 즐겨봤는데요. 몽돌해변에서 마지막으로 즐길 음식, 오래전부터 정말 궁금했지만 포장 전문이라 리뷰가 애매해서 하지 못했던 군산의 튀김 전문점 반안입니다. 이곳 역시나 주작의 달인 아니 생활의 달인에 선정된 식당인데 제가 군산 반안을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이유, 그냥 메뉴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튀김 가격이 8만원부터 20만원. 아니 튀김이 뭐 어떻길래 이런 가격일까 궁금했던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양을 살짝 줄이고 가격은 그보다 더 많이 줄이신 거라고 하는데 이유를 여쭤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셨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튀김치고는 낯설은 가격이죠. 뭐 떡볶이 같은 분식류 전혀 없이 오로지 튀김만 포장으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은 치킨보다 비싼 튀김 전문점.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점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가격은 내려갔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변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메뉴판이 하도 복잡하길래 그냥 추천해주시는 5만원짜리 반안 튀김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튀김의 종류는 새우, 전복, 오징어, 김말이, 계란말이, 고추, 고구마, 깻잎 등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저는 이게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메뉴로 오로지 튀김 하나만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일반적인 분식집이나 노점들보다는 높을 줄 알았거든요. 전복, 이런 보통 튀김으로는 흔하지 않은 재료가 추가되었을 뿐 퀄리티는 진짜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어디에서 튀김을 사 먹어도 똑같은 퀄리티의 튀김이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특이한 장사를 계획하셨을까 더더욱 궁금해졌는데 여튼 이러한 가격이라면 튀김보다는 치킨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지만 뭐 치킨은 어딜 가나 흔하니까 한 번 정도 튀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새롭게 시작하는 국내 여행 콘텐츠 그 첫 번째 여행지 군산은 끝까지 도파민 폭발이죠. 한적한 나만의 장소에서 장대한 코끼리 바위와 투명하고 맑은 물의 바다를 코앞에 두고 맥주 한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즐기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돈 적게 들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소박한 애국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여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비행기 때문에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해외를 나가야만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여러 여행 일정 중 한두 번 정도라도 국내 여행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지.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Yeah, yeah.